안녕하세요. 까마귀 오답노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책심의위원회 관련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년 이후에 경련으로 출제되었기 때문에 짝수해인 올해에는 출제될 확률이 낮긴 하지만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6년 2번 문제는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예, 세븐일레븐 맞습니다. 3번 심의위원회에서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중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만 따르면 됩니다. 4번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맞습니다. 안건과 관련된 일을 한 사람은 제외시킵니다.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가 맞는 설명입니다. 17년 23번 문제는 정책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심의 보시는 것처럼 소관사항에 해당합니다. 2번 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 인가에 관한 의결 소관사항이 아닙니다. 협회의 설립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설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3번 심의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은 심의위원회에서 소관하는 사항입니다. 4번 국토부 장관이 직접 중개사 시험 문제를 출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과 5번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에 공인중개사 자격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것인지 여부에 관한 의결 등 중개사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은 소관하는 내용입니다. 17년 23번 정답은 2번 협회 설립 인가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관입니다. 19년 8번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1번 국토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맞습니다. 2번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세븐일레븐 맞습니다. 3번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해당 안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외시킵니다. 4번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틀린 내용입니다. 부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5번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맞습니다.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합니다. 21년 2번은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기억,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 니은,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세븐일레븐 맞습니다. 디귿,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틀렸습니다. 국토부 1차관입니다. 리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호선된 자란 말이 어려운데요. 호선된 자는 선거처럼 뽑히는 것을 말합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호선된 자가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위원장은 국토부 1차관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지명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맞습니다.